1600년 10월 21일 오후 2시 포성은 멈췄고 세키가하라의 안개는 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단 6시간의 전투.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진짜 싸움은 칼을 거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시체와 부러진 창 사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헬멧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환호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세키가하라에서 이긴 자는 일본 전체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패배한 자들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서군의 실질적 리더였던 이시다 미츠나리. 그는 며칠 뒤 체포되어 교토의 강변에서 참수당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의를 품은 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도요토미 가문을 향한 의리라는 깃발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냉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리보다 이에야스의 질서를 선택했으니까요. 승리한 이에야스는 즉시 거대한 계산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논공행상, 땅의 재분배였습니다. 그는 서군에 가담했던 87개 가문의 영지를 몰수하거나 줄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땅은 무려 632만 석, 일본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가 한순간에 이에야스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피해 숙청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서군의 모든 다이묘를 죽이지도 가문을 완전히 멸문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배치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복들은 요충지에, 믿을 수 없는 다이묘들은 에도에서 먼 변방으로 적을 죽이는 대신 다시는 적이 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력과 권력의 차이였습니다.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마침내 정의 대장군 쇼군에 임명됩니다. 에도 막부의 시작, 전국시대 100년의 혼란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전통의 도시 교토가 아닌 늪지였던 작은 마을 에도에 세웠습니다. 과거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다이묘들은 해마다 에도로 와야 했고 가족은 인질처럼 수도에 머물렀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참근교대 제도. 반란은 곧 자신의 가문을 파괴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무라이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야스의 진짜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제도였습니다. 그는 칼로 세상을 얻었지만 시스템으로 세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260년의 평화를 맞이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옳은 사람이 이기는가?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가? 이시다 미츠나리에게는 과거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는 미래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미츠나리는 사람들의 의심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이에야스는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결국 승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싸움이 끝난 뒤의 세상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세키가하라에서 패배한 것은 이시다 미츠나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함께 패배했습니다. 이에야스는 정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세키가하라는 단 하루의 전투였지만 그날 만들어진 설계는 수백 년을 지배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건축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즈니스와 삶이라는 전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츠나리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에야스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개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를 영원한 시스템으로 만든 남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키가하라 전투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설계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라이벌들의 대결 1000 vs.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운명의 대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전쟁을 준비해주세요.